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저희가 정규리그 쌉주간 MVP, 베스트 11 등등을 뽑는 컨텐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걸 보니 시즌이 끝나가는 게 실감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벌써 10월 중순, 옷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추워졌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경기 리뷰 프리뷰 목표로 달리겠다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프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요. 정규리그 최종전 프리뷰는 아무래도 6강 싸움이 가장 흥미를 끄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킹우의 수, 경우의 수를부터 위주로 좀 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강 싸움에 끼어든 팀이 4팀. 이들의 가능성을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6강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기자 어디 갔냐고 하는데 요새 니네 싸웠냐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름 휴가를 못 가서 10월 달부터 휴가를 몰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갔다 오고 이번 주는 창 기자 차례. 그래서 창 기자는 아마 집에서 자기의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표부터 보겠습니다. 울산, 전북, 대구, 윗동네는 뭐 이렇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오죠. 그리고 4위부터 7위까지 4팀을 주목해야 됩니다. 3장을 두고 4팀이 싸우는 모양새인데요. 실은 수혜 빼고 3팀 중 단 한 팀이 탈락하는 싸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순위를 보면 4위 수원FC가 승점 45점으로 4위, 제주가 승점 44점으로 5위, 그리고 수원 삼성과 포항이 각각 승점 42점으로 6위와 7위에 있습니다. K리그는 승점 다음으로 다득점, 득실차 아니라 다득점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프리뷰 돌입하겠습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수원FC부터 보겠습니다. 그룹 A 진출 경우의 수부터 프리뷰까지 창 기자가 다뤄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창 기자입니다. 수원FC는 사실상 파이널 A행을 확정지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파이널 A행을 확정짓고요. 저도 만약 수원, 포항이 승리할 경우 나란히 이제 승점 45점이 되는데 워낙 다득점 차이가 큽니다. 수원FC가 이제 44골을 기록 중이거든요. 수원이 39골, 포항이 35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FC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진다는 전제하에 수원이 5골을 넣고 승리하고 포항이 9골을 넣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원FC가 파이널 A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한 팀 최다골이 5골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로 넘어오면 그래도 수원FC 입장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허투루 넘길 수 없거든요. 수원FC는 일단 휴식기 동안 강원도 홍천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수원FC가 전지훈련을 갔다 올 때마다 다음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새롭게 팀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 선수들의 몸 상태나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대학팀과 4차례 연습 경기를 했는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도균 감독도 내용에 굉장한 만족감 표시를 했고요. 눈여겨볼 것이 전술 변화입니다. 수원FC가 시즌 중에 3-4-1-2, 그러니까 3백으로 전환한 후에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 경기에서 뭐 수원FC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백으로 조금씩 변화를 줬거든요. 김도균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감독이라 3-4-1-2 형태에서도 공격이 괜찮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다 다이나믹한 축구, 골이 많이 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4백을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전지훈련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 상황을 보면 박주호, 김상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두 왼발잡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 속에 이번 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강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부 기대도 좀 크고요. 수원FC는 무엇보다 에이스 라스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라스가 휴식기 동안에 네덜란드에 잠시 휴식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라스가 많이 지치면서 최근 결정력이 뚝 떨어진 모습, 그러면서 수원FC의 마무리도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 보였는데 다녀온 후에 몸 상태나 훈련 태도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 모습도 좋았고요. 이날 경기 라스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급한 건 광주입니다. 최하위잖아요. 최근 5연패. 그러니까 지난 17일 강원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패를 당하면서 11위 성남과의 승점차가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빨리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선수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일단 핵심 수비수 이한도는 이날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한도가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최근에 수비가 집중력을 잃으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역전패도 많고요. 여기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윤평국 골키퍼도 지난 전북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잖아요.
때문에 이안도에 대한 무리한 투입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남은 경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 기자가 저에게 귀뜸해준 취재 결과 이안도 외에도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호영 감독의 고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조나탄 선수가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재활 중입니다. 먹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광주 입장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매 경기마다 그래도 좀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번만 이기면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광주의 믿음인데 믿을매는 엄원상입니다. 엄원상이 지난 강원전에서 그러니까 5월 인천전 이후 무려 5개월 만에 골맛을 봤거든요. 허유를 엄지성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광주에 있은 누가 뭐래도 엄원상이거든요. 손FC의 수비진이 발빠른 공격수에 비교적 약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엄원상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수원FC로 가겠습니다. 기세나 전력 모든 면에서 수원FC가 앞서고요. 만 기자도 수원FC, 광주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수협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제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6위, 7위와 승점 2점 차가 납니다. 다득점도 포항에 6골 앞서고 있어서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면 최대 4위로 정규리그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때 하위권에 처져 있던 걸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북에 패하고 수원, 포항이 모두 승리한다면 단순하게 그룹 B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원과 포항 두 팀 중 한 팀만 이긴다면 제주가 지더라도 6위로 그룹 A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보겠습니다. 제주는 확실히 분위기를 탔습니다. 최근 7경기 5승 1무 1패, 최근 3경기 2승 1무 15무까지 전체 단 1무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근 9경기에선 단 한 번밖에 비기지 않을 정도로 승부를 내는 어떤 승부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득점이 살아난 겁니다.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냈습니다. 제르소, 박원재, 김봉수, 김경재, 정우재, 이정문 최근에 득점한 선수들 리스트입니다. 주민규가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고 종아리 쪽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득점이 뜸했는데 이정문과 같은 대체자 선수들이 짐을 나눠 짊어진 게 좀 특징이고요. 컨디션 난조를 보인 권한진 공백은 김경재가 기대 이상 잘 메워줬고 김봉수는 전반기만 하더라도 이창민의 보조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젠 당당히 핵심 중미로 거듭났습니다. 이창근은 어깨를 다친 오승훈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 자원들이 활약을 해주면 아무래도 팀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민규, 권한진이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스쿼드가 꽉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 일정도 괜찮습니다. 지난 10일이죠. 강원전 이후 2주간의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전북전만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남해 전주훈련 다녀와서 ACL 8강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승부 끝에 석패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탈락으로 인한 멘탈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울산전 대비 라인업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ACL과 달리 K리그는 22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민규가 측면에 선발로 복귀할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울산전에서 카드 징계로 빠진 문선빈도 돌아와서 송민규, 문선빈 날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용의 선발 복귀 가능성 있어 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인 홍정호가 퇴장 징계로 빠진다는 건데요. 최근 출전 흐름으로나 오른발잡이 이런 걸 봤을 때는 구자룡이 출전한 가능성이 높은데 구자룡이 홍정호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ACL 탈락해서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리그만 따지죠. 그러면 4연승입니다. 올해 제주가 두 번의 맞대결에서 전북과 비기면서 어떤 저력을 선보였다고 조금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2017년 7월 이후에 11번 맞부터 4무 7패
4년 넘게 전북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로서도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키플레이어론 제주의 주민규, 전북의 구스타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무게감 있는 경기에서는 큰 선수가 나눠줘야 합니다. 지난 8월 울산전 기억하실 텐데요. 주민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전북에선 문선민, 김보경 이 두 선수의 폼도 좋지만 마무리는 아무래도 구스타보가 해야지 제맛입니다. 울산전 돌아보면 하나는 골대 맞고 하나는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슛이 있었거든요. 제주전 득점으로 이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제주의 분위기에 1점 주겠고요. 전북 전력에 1점.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찍었고요. 창기자는 제주 승 찍었습니다. 전북 멘털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다음은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포항과 승점 42점 동률이고 다득점에서 4골 앞서서 6위입니다. 수원은 다득점으로 이기면 최대 4위, 최소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위보다는 아래를 조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포항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면 A로 갑니다. 근데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엔 다득점을 봐야 하는데요. 예컨대 두 팀이 각각 비겼어요. 그런데 수원이 0대0으로 비기고 포항이 5대5로 비긴다? 그런 확률은 뭐 극히 적지만 그럴 경우엔 다득점에 의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서는 최대한 이기고 A로 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 보면요. 지금 대구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3위를 확정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대 최고 성적이 지난 5위였거든요. 이번에는 3위로 아예 시즌을 맞춰서 리그 성적으로 아침 한번 가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6강 어떤 그 동기부여뿐만 아니고 대구의 3위 동기부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쿼드상 호재도 있습니다. 세징야가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옵니다. 올해 9골 9도움 중 7골 3도움을 홈 대팍에서 기록했거든요. 대구가 확실히 여러모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세징야가 최근 3년간 수삼을 상대로 6경기에 출전해서 5경기에 침묵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긴 했지만요. 모든 팀에 강한 것 같지만 수삼 상대로는 최근에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은 세징야와 수원 수비수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건 감독은 모처럼 세징야, 에드가, 라마스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수 정태욱, 미드필더 정승원, 그리고 베테랑 미드필더 이용래까지 합류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이 세 선수의 출전 여부는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태욱은 나고야전에서 다친 발목에서 회복을 해서 팀 훈련장에도 뭐 돌아오기도 했지만 발목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전도 사실 서울 원정길에는 같이 올랐는데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엔트리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지수라 보이고 정승원은 엉덩이 부분 근육 손상으로 이게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역시 출전 여부 미지수라고 합니다. 대구가 수삼전 사흘 뒤죠. 강원 원정에서 FA컵 준결승을 치릅니다. 아무래도 준결승전에 초점을 더 맞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태욱, 정승원이 FA컵 맞춰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용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수원은 현재 순위만 지켜도 뭐 파이널 A에 가지만 대구 징크스 한번 깨고 6강 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원은 최근에 대구만 만나면 경기가 약간 말린 감이 있습니다. 추후에 오심으로 밝혀진 최성근의 퇴장 상황도 대구 원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요.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추가 시간 1분에 홍정훈에게 동점골 내주면서 다잡은 경기를 놓친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 4번의 맞대결 1무 3패. 세징야는 그런대로 잘 막았지만 대구 자체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좀 무승 행진을 길게 할 때보다는 괜찮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 이기재가 살아나고 김건희가 돌아오면서 공격이 활기를 띈 모습입니다. 권창훈이 인천전 부상으로 복귀까지는 5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만 빼면요. 스쿼드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천전에 누적 경고로 빠졌던 장호익이 돌아오는 것도 저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키플레이어는 뭐 세징야 돌아왔지만 저는 대구는 에드가, 수원은 김건희 두 공격수를 하겠습니다. 에드가는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수삼전에서
결승골을 연속해서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상하리만치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위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살짝 대팍에서는 활약이 좀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세징야가 밑에서 흔들어줄 때는 좀 힘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점을 볼 때는 이번 경기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김건희는 긴 시간 쉬다 와서 아직 그 컨디션을 초록색으로 만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팀 사정상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역습이 아닌 상황에서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나저나 이병근 감독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 경기였나요?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수원 레전드잖아요. 근데 하필 그 수원의 6강 운명을 결정하는 경기에 상대팀 감독이 바로 이병근 감독이다.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수원 전력 손실이 크지 않고 장호익 복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 기자는 대구승 찍었네요. 푹 쉰 대구의 빠른 역습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전 창 기자가 다뤄주겠습니다. 포항은 사실상 파이널 A행이 희박합니다. 일단 승리했을 경우 수원이 못 이기거나 제주가 졌을 경우에는 파이널 A로 가는데요. 수원이 승리하면 승점이 45로 동률이 되거든요. 포항이 현재 다득점에서 35골, 수원이 39골, 4골 차이인 만큼 5골 이상 득점하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가 무승부가 돼도 승점 45로 동률인데, 이때 제주는 41골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골 이상을 득점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수치는 그 해당 팀들이 득점했을 경우에 하나씩 올라가게 되겠죠. 무승부 시에는 더욱 희박한데, 제주의 경우는 아예 뒤집을 가능성이 없고요. 수원이 무조건 져야 합니다. 만약 수원이 비긴다고 하면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역시 5골 이상을 득점하고 비겨야 됩니다. 수원이 득점을 하고 비겼을 경우에 그 득점수만큼 추가가 돼야 되고요. 졌을 경우에는 수원이 패하고 포항이 5골 이상을 득점하고 패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포항은 굉장히 어려운 확률에 도전하는데요. 포항이 최근 리그 4연패예요. 6강이 쉽지 않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뭐냐? 아챔의 기운입니다. 포항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뤄냈는데요. 쉽지 않은 나고야를 완파하고 울산까지, 동해안 더비 울산까지 잡아냈거든요. 울산전 물론 중간 원두재 선수 퇴장도 있었고 약간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두 경기 모두 다 잘 준비하고 경기를 또 잘했어요. 이런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수단 기세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그래도 이번 아침 8강 그리고 4강전을 통해서 골키퍼 이준이 경험을 쌓으면서 강현무가 빠진 골키퍼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점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역시 몸 상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항이 워낙 스쿼드가 얇거든요. 사실상 아침에 올인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이 그대로 나섰고, 울산전에서 승부 차이까지 가는 대혈투 보였잖아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포항이 최근 인천전 5경기에서 3승 2무로 강했다는 점, 그리고 김기동식 축구의 핵심이죠. 신진호가 지난 울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점에 분명히 좀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 부진에 빠지면서 기대했던 파이널 A행에 실패한 인천은 조용한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강원전 이후에 4일간의 긴 휴식기를 가졌고요. 복귀 후 분위기를 바꾸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코칭 스태프 선수단이 번갈아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감독부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선수들도 저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훈련 분위기가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단 컨디션을 보면 일단 장기 부상자죠. 김광석, 김준엽은 출전이 어렵긴 하지만 오반석은 재활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출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요. 무고사는 대표팀 차출 후 컨디션 회복 중이고 아쉽게 아길라르와 김채호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문창진 선수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팬들 많은데 저녁 당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고요. 훈련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외국인 선수들의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현이 얼마만큼 해줄까가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 포항의 체력이 역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기전 인천이 노답인 만큼 포항의 승리로 가겠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남 울산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최근 5경기에서 승점 7점을 쌓으면서 7점을 쌓으면서 최하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성남은 이번 휴식기 동안 전체적으로 휴식과 훈련 등으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한 이후로 떨어졌던 선수들의 몸 상태를 올리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근육 쪽에 무리를 느끼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리차드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리차드 이제 러닝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성남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던 지난 2경기 라인업과 유사 베스트 11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중원에서 파이팅 있는 수비를 보인 이종성이 경고 누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공격적인 이스칸데로프 카드와 수비적인 권순영 카드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 입장에서는 승점 1이 급하기 때문에 내려설 수 있지만 의외로 지난 6월 맞대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불을 넣으면서 2대2로 비긴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스칸데로프가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때보다 성남 수비가 좀 훨씬 더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지 수비적으로 갈지 이 선택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최근 주전 자리에서 내려온 뮬리치는 휴식기 동안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괜찮다고 내부에서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역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패배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전 연장전 치렀죠. 포항전 승부 차이까지 갔어요. 이게 3일 간격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제 아무리 울산 스쿼드가 두텁다고 하더라도 분명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거든요. 포항전은 선수들 전체적으로 발이 좀 실제로 무뎌진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승리했더라면 달라졌겠지만 패배는 피로감이 2배로 커지거든요. 내심 트래블을 노렸던, 물론 홍명보 감독도 트래블 생각한 적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선수단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던 울산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파는 커질 수 있고요. 동해안 더비 패배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로 좀 돌아오면 윤일록이 최근 살아난 모습 보였거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한데 울산이 이동준이 햄스트링으로 빠진 여파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동준이 스피드로 이제 상대 측면을 허물고 뒷공간을 파면서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하게 한 역시를 충실히 했던 선수인데, 현재 남은 측면 자원이 윤일록, 박호, 이청용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오프 더 볼보다는 온 더 볼 움직임에 특화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울산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또 전방의 득점력이 좀 오세훈 선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박호의 1대1이 풀리지 않으면 공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포항전에서도 그랬고요. 이 부분이 아마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서령우, 김기희, 볼트위스, 김태현은 지금 체력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경기 모두 다 소화를 했는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울산 입장에서는 스플릿전에 고비가 좀 왔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베테랑의 힘이 중요합니다. 이청용을 이날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저는 울산이 그래도 전력으로 누를 수 있기에 울산 승으로 가고 싶고요. 만기장 무승부, 성남이 홈에서 잘 버텼다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서울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두 팀이란 공통점을 좀 지녔는데요. 나름대로 관심이 가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밀린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승점 7점을 따내면서 확실히 반전을 했습니다. 조금만 어떤 반전 시기가 빨랐다면 6강 싸움에도 끼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구단 내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고요. 지난 광주전에선 시즌아웃 당한 고무열뿐만 아니고 핵심 미드필더 황구경, 윙어 조재환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마티아, 이정엽이 최근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고요. 김동현도 부상 복귀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컵 포함 홈 18경기에서 단 3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홈 2점을 누리는 팀인데요. 이날 역시 홈 2점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김동현, 윤석영, 신세계 이 3명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쿼드가 좀 넓어졌는데 한국영, 조재환의 경우에는 경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좀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세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결정한다면 그 자리는 지난 광주전처럼 김동현, 김대원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은 이한범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운영에 숨통이 트였는데요. 측면 수비수죠. 고광민이 퇴장 징계로 빠지는데 측면 수비수를 한 명을 벤치에 새로 넣는다면
그건 김진야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서울은 안 감독 부임 후 5경기에서 경기력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도 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지난 대구전 경기력이에요. 안익수 감독이 자랑하는 어떤 견고한 라인 있죠. 라인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간혹 나왔습니다. 그 경기를 돌아본다면 지난 3주간 훈련장에서 좋은 모습 보인 선수가 새롭게 선발을 꿰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안 감독 부임 이후에 합숙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강릉 원정거리 이런 걸 고려할 때는 경기 이틀 전인 금요일 원정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병수볼과 익수볼 두 고집센 감독들의 지략 싸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병수볼은 3백, 4백 오가고요. 익수볼은 4백을 주로 쓰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측면 수비수들에게 조금 많은 롤을 맡긴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주문하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수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강원의 라이트백 임창우와 서울의 레프트백 이태석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폼이 좋고요. 수준 높은 플레이를 펼쳐주기는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건 다 무승부로 가네요. 저는 지난 3번의 맞대결을 통틀어서 양팀이 단 3골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근 두 팀 맞대결에선 골이 많이 안 나왔다. 잔류 의지와 맞물려서 서로 더 치열하게 수비할 것 같습니다.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고요. 창기자도 무승부 찍었네요. 간절한 두 팀 우열을 가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규리그 끝마치면 바로 쉴 틈 없이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불만치 않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